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요,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많죠. 맥베스의 욕심이나 햄릿의 갈등 같이 좀 부정적이지만 원초적인 감정을 잘 끌어내서 보여줍니다. 500년 후인 지금도 인간들은 그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고 또 읽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요, 어쩌면 인간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 바로 그런 감정을 다룬 작품인데요. 질투입니다. 분노나 증오보다도 더 스스로의 영혼을 좀먹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질투 때문에 파멸에 이른 장군의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소개해드립니다. 갈등 상황이 명확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도 많이 공연되는 게 바로 오셀로입니다. 특히 오셀로는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문화계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전 시기에. 그때도 이 오셀로 역으로 흑인들이 연극 무대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셀로는 작품 중에서 무어인이라는 설정인데요. 무어인은 이베리아 반도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모로코 그리고 북아프리카 근처에 거주하던 이슬람인들을 말합니다. 이 무어인이라는 설정이요, 작품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셀로는요, 무어인으로 베네치아의 용병인데요. 전공을 세워서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강하고 이성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죠. 하지만 은근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그런 1600년대에는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란 개념이나 제도가 확고하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이때도 베네치아인들이 흑인 오셀로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지지만요, 원로원 의원이었던 데스데모나의 아버지는 무어인과 사랑에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셀로가 마술이나 아니면 힘으로 억지로 데스데모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왕에게 오셀로의 처벌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적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오셀로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베네치아의 고위층들은 오셀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구할 장군이니까요.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고요, 오셀로는 아내가 된 데스데모나와 같이 전장으로 떠납니다. 이때만 해도 오셀로는 매우 멀쩡하다 못해서 후광까지 비치는 아주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아고가 등장을 합니다. 오셀로의 기수인데요. 이아고는 자신이 부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셀로에게 부관이 된 카시오를 혐오하게 할 계략을 꾸며요. 그 방법이 바로 질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아고는요, 오셀로의 부인 데스데모나와 카시오의 사이가 수상하다고 슬쩍 오셀로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자 데스데모나의 시녀였던 에밀리아에게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 손수건은 오셀로가 준 거거든요. 그 손수건이 카시오의 손에서 발견되도록 해서요, 이아고는 오셀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셀로는 이아고의 상상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점잖은 신 양반이니까 이 정도까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아고는 그냥 카시오의 실각, 그러니까 부관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음모를 꾸민 것인데요. 질투의 광기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목 졸라 죽이게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밀리아의 폭로에 의해서 이 모든 진상이 밝혀지면서 오셀로는 자신 역시 데스데모나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이 작품의 핵심은 질투입니다. 이아고가 이런 일을 벌인 것도 결국 카시오에 대한 질투 때문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강직했던 오셀로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질투의 위험성을 그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오셀로는 무어인이라는 차별을 계속 당하면서요, 그것이 나름의 콤플렉스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렵게 결혼에 성공하고도 그 아내가 백인인 카시오와 바람이 났다는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근간에는요, 자신은 무어인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모자란다라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란 감정은요, 질투와 만나기 좋고요, 질투는 보통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정의 에너지를 쏟아내기도 쉽거든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부정의 감정은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어디에 쏟아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은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대상한테 쏟아부어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사실은 올바른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복수 같은 방법으로 나름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대상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열등감이라는 전체적 부정의 감정이 질투로 응축되었을 뿐 질투의 대상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열등감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SNS나 아니면 자신의 친구들을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질투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아쉬운 면을 감추기 위한 위장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질적인 전환을 모색하셔야죠. 질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탄내는 나쁜 감정이 바로 질투거든요. 이 질투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투에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오셀로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하고의 능력이에요. 간교한 꾀를 잘 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누가 봐도 간교하고 입만 놀리는 사람 같은데 오셀로를 비롯한 여기 등장인물들은 모든 음모가 밝혀지기까지 이하고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하고의 진짜 능력은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하고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은요, 인간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하고의 통찰력에 있습니다. 강직하게만 보였던 오셀로 안에 숨은 질투의 불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요. 그 질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빌드업을 또 정확하게 해요. 사람이 언제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정도 통찰력이면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충분히 대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운 오셀로의 휘하에 있어서 불행한 방향으로 풀린 인물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요, 충직한 부하 카시오를 배척하고 거짓된 정보만 주는 이하고를 최고의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는 오셀로의 사람 보는 눈은요, 정말 처참할 정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사람 보는 눈 없는 것이 오셀로의 진짜 비극의 원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일정 정도 성공에 이르면 다다르는 함정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거 성공 법칙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거나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HR 인사이트를 가진 CEO가 대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겁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이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쓴소리하고 건설적 비판을 제공하는 좋은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서 객관적 시선을 차단하는 위험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였습니다. 지금 제가 책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강연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중간중간에 오셀로를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은 지금 부산 어딘가를 헤매고 있지 않나. 그 책을 누군가가 잘 읽었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나눔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리어왕만 빼놓고 다 했거든요. 조만간 리어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